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강좌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파티큘러를 이용해 가지고 새가 날아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새가 날아가죠. 이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게 파티클로 쓸 새 모양입니다. 이제 요 파티큘러에서 그냥 기본 값으로 놓으면 원래 이런 녀석이죠.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제 이 녀석을 이렇게 가까이 파티클들을 이제 새같이 이제 보이게 해주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되는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지금 이 녀석인데요. 이 기본적인 도형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몸통과 날개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새로 하나 만들어 줘 볼게요. 뉴 카메라. 이렇게 카메라로 돌려보면은 이렇게 지금 날개 두 개가 있고요. 몸통이 있고 이 녀석들을 이제 3D 레이어를 체크를 해준 상태에서요. 날개를 적당히 이제 배치를 해주고요. 위치를 배치를 해준 상태에서 이제 로테이션으로 날개짓 하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준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요 파티클로 쓸 컴포지션의 사이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50대 50 픽셀로 작게 만들었고요.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파티큘러에서 경고창이 뜨게 되고요. 상관없는데 그냥 저 같은 경우 이제 작게 만들어 줬고요. 외국분이 이제 만든 건데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이제 실제 새 모양에 가깝죠. 부리도 있고 이렇게 꼬리도 있고요. 카메라를 만들어서 돌려보면은 이렇게 날개도 좀 더 이제 실제 새 날개하고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날개 위치를 적당히 배치를 해주고 이제 로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날개짓 하듯이 만들어 주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예. 이렇게 파티클로 쓸 컴포지션을 준비를 하셨으면요.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드시고요. 10초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를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요. 컴포 사이즈로 하고 파티큘러를 적용할 컴포지션이죠. 파티큘러를 적용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파티큘러를 적용을 해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애니메이션이 되죠. 이제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외곽으로 이제 퍼지는 그런 파티클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녀석을 이제 보통 애니메이션을 줄 때 이제 에미터의 포지션을 이용하는데요. 한번 애니메이션을 줘볼게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면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요 에미터의 위치고요. 그 에미터가 이제 이동을 할 때 새로운 파티클이 이렇게 에미터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 이제 생성된 파티클들은 뒤에 남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만들 애니메이션은 요 파티클들이 그러니까 파티클들이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에미터가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요 먼저 만들어진 파티클이 앞에 있고 후에 만들어진 파티클이 이제 뒤에 따라오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에미터의 포지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요 이제 파티클러 옵션 중에
피직스가 있습니다. 피직스가 있고 그 아래 에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윈드가 있는데요. 이 윈드 같은 경우 이제 바람이죠. 요 값을 이제 올려주게 되면은 각각에 해당하는 그 축에 따라서 이제 바람이 뭐 X축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이 이제 X축 상에서 이제 불게 되는 거죠. 플러스 값이면 이제 좌측에서 우측으로 바람이 부는 거고요. 마이너스 값이면은 이제 우측에서 이렇게 좌측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을 이용하는 거고요. 카메라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 X를 300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뭐 위에서 아래로나 아래에서 위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Y 값은 주지 않고요. 이제 앞뒤로 이동하는 건 Z 값이겠죠. 이 녀석을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제 점점 뒤로 이동을 하는, 아니 점점 앞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지금 보이시면은 여기 액티브 카메라에선 잘 모르는데 탑뷰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점점 뒤로 가죠. 빨리 이동을 하는데 요 값이 크면은 그만큼 이제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겠죠. 좀 작으면은 지금 이 녀석이 너무 값이 크네요. 이렇게 이제 그 값이 좀 더 작을 거고요. 크면은 이렇게 좀 더 바람이 그쪽으로 더 세게 불겠죠. 윈드 X에 300을 주시고요. 윈드 Z도 300을 줄게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파티클들이 생성이 되고요. 카메라는 다시 액티브 카메라로 할게요. 지금 카메라를 먼저 생성을 해줬는데 이 카메라로 지금 이런 애니메이션이 됐기 때문에 카메라를 적당히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녀석이고요. 이제 뭐 오빅 카메라 툴, 트랙 XY 그리고 트랙 Z가 있는데 트랙 XY와 트랙 Z를 이용한 겁니다. 단축키는 C를 여러 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변하죠.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계속해서 파티클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일정량만 나오고 이제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미터에서 그 양을 이제 조절해 주고요. 지금 파티클이 100으로 돼 있는데 0초에서 이 녀석을 한 500 정도로 주시고요. 키를 주신 다음에 1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서 0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해보면은 일정량만 이렇게 생성이 되고 더 이상 파티클이 생성이 안 되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클들이 3초가 지나면 이제 사라지는데 요 같은 경우 이제 파티클에서 제어를 해줍니다. 파티클의 라이프를 한 10초 정도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뭐 애니메이션을 더 길게 하시면은 더 길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오래 살아있겠죠. 좀 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에미터로 가서요. 에미터 타입이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을 이제 박스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미터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Y는 그대로 50으로 놓고 Z를 늘려줄게요. 지금 탑뷰에서 보시면은 좀 더 확연히 아실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처음에 50, 50으로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 모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Z로 하면은 이렇게 Z축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Y 로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적당히 돌려주시고요.
적당히 포지션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X도 좀 넓혀줄까요? 액티브 카메라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너무 이제 사이가 넓기 때문에 벨로시티를 적당히 이제 줄여주겠습니다. 한 50 정도로 줄여줄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날아가는 녀석이 생겼죠. 벨로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파티클들이 날아가면서 점점 이렇게 퍼지는 그런 값이고요. 이 녀석을 100으로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값을 키워주면은 더 퍼지겠죠. 처음에 이제 조그만 범위에서 이제 생성이 돼서 점점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퍼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되고요. 예, 이 정도로 이제 만져주고요. 에미터에서는 피직스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에어 레지스턴스라고 이제 저항값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한 0.4 정도 줄게요. 좀 더 이렇게 가게 할까요? 예, 그렇게 주시고 이제 요 파티클들이 보시면은 이제 지금 어떤 방향성만 가지고 있지 각각의 파티클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좀 어색할 수가 있는데 움직임이 그거 같은 경우는 요 에어의 터뷸런스 필드에 보시면은 요 뭐 사이즈라든가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겠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포지션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제 파티클들이 그 값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포지션을 값을 이제 줄 거고요. 75 정도 줄까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해보시면 파티클들이 이렇게 움직이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파티클은 움직임을 제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예, 뭐 이렇게 이제 파티클을 제어를 해주셨으면 요 가까이 파티클이 이제 새 모양으로 이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 미리 만들어 놓은 컴포지션을 요 해당 컴프에 내려 놓으시고요. 가리신 다음에 요 파티큘러를 적용한 솔리드에서 파티클 옵션으로 가셔가지고요. 파티클에서 요 파티클 타입이 지금 스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을 스프라이트로 해주겠습니다. 스프라이트로 변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에서 레이어를 그 새 컴프 그 레이어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사이즈를 좀 키워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지정을 해준 컴포지션, 그러니까 파티클의 모양이 이제 지정을 해준 레이어의 모양으로 변경이 된 거죠. 보이시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도 똑같죠. 지금 똑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방향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요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이 녀석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요 안에서 이제 컴포지션을 만들어 줘 가지고 이렇게 방향성을 이렇게
저렇게 앞쪽으로 바라보게 만들어 준 거고요. 이 녀석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돌려줘 가지고 방향을 만들어 준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파티클을 보시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죠. 그런데 지금 애니메이션이 너무 똑같이 되니까는 어색하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요 레이어에 그러니까 그 파티큘러 속성 중에 그 텍스처 밑에 보시면은 이제 레이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타임 샘플링인데 이게 지금 커런트 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을 랜덤 루프로 해주셔도 되고요. 플레이 원스로 해주셔도 되는데 이제 플레이 원스 같은 경우 이제 요 어떤 요 그러니까 지정을 해준 레이어에 그 애니메이션이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9초로 되어 있는데 요 녀석을 한 번만 플레이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루프를 하면은 계속 그 애니메이션을 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랜덤 같은 경우는 각각 보시면은 이제 애니메이션이 바뀌죠. 이렇게 랜덤으로 지정을 해주면요. 이렇게 이제 랜덤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사이를 넓히고 싶다. 그럼 다시 에미터로 가가지고 이제 사이즈를 이렇게 에미터 사이즈를 좀 더 키워주면 되겠죠. Z축을. 이 움직임 같은 경우 지금 모션 블러를 꺼놨는데 이렇게 모션 블러를 주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되고요. 그리고 요 해당 그 파티큘러를 적용한 레이어도 모션 블러를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각각의 이제 색들이 움직이는데 거기에도 이제 모션 블러가 적용이 되게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요 새들의 이제 사이즈도 좀 랜덤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은 요 파티클에 보시면요 사이즈가 있고 랜덤이 있죠. 사이즈 랜덤이 이 녀석의 값을 좀 올려주시면 이렇게 랜덤하게 한 20 정도만 줄까요? 이렇게 이제 사이즈도 좀 랜덤하게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먼저 그 파티클에 집어 넣을 새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날개짓하는 새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파티큘러를 적용하시고 그 에미터의 움직임이 아닌 윈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파티클이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면 되고요. 윈드 같은 경우는 피직스, 에어,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윈드 XYZ가 있고요. 그리고 파티클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일정하게 움직이는데 그걸 좀 더 이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럼 터뷸런스 필드에 보시면은 요 어펙 포지션이 있으니까요. 이 녀석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각각의 파티클들이 퍼지는 걸 제어할 때는 에미터에서 요 벨로시티와 그리고 요 피직스에 보시면은 에어의
에어 레지스턴스가 있죠. 이 녀석을 이제 값을 이제 적당히 조절을 해가지고 제어를 해주시면 되고요.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파티클을 변환시켜 주는 거는 요 이제 파티클 타입에서 요 스프라이트 있죠. 요 텍스처 폴리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요 스프라이트 컬러로 해주면은 이제 컬러를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랜덤은 이제 좀 랜덤한 값이 되겠죠. 파티큘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옵션이 많은 편인데, 저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네이버 카페 리드미컬 이미지네이션에 가시면은 이제 파티큘러 한글 매뉴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한글 매뉴얼을 이제 그 광전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올려주신 한글 매뉴얼을 이제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 매뉴얼에서 이제 각각의 옵션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예, 좀 모자란 설명인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